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다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신데 이분들 중에서 질문을 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엽제 후유의증도 가지고 계신데 기존에 제 영상들을 많이 보고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국가유공자에 등록도 되고 또 추가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7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종 목표인 5급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5급보다 더 높은 급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5급은 되어야지 내가 본인들이 사망을 하더라도 유가족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6급으로 돌아가셨을 때와 5급으로 돌아가셨을 때의 유가족 보상금이 약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영상들은 유공자 배우자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배우자가 알아야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유공자 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지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제 영상을 보시는 배우자분들, 여자분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제가 얼마 후에 배우자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답을 또 제가 해 드리고 더 상세한 거는 또 다음 영상과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이 다음 영상과 그 다음 영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분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길잡이 영상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여서 작년에 상위 등급 신청하여 잘 통과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몇 급을 받았는지 어떤 질병으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 댓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축하드립니다 얘기를 드렸고 다른 분은 항상 길잡이를 알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하면서 이분은 지금 후유증 2개와 후유의증 2개가 보훈처에 등급 미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병이 등록되게 되면 종합판정에서 경도를 받지 않는지 궁금해서 저한테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합판정은 고엽제 후유의증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 고혈압이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고 동맥경화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후유증에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 협심증이라고 그랬는데 고혈압은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하는 것이고 고엽제 후유증에는 이분이 갖고 계신 당뇨병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후유증에 속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그 또한 구독자님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 하게 되면 너무나 영상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는 이렇게 그냥 인사말로 온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더 상세한 거는 별도의 영상들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국가유공자 길잡이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에 신청을 했고 이달에 오라는 보훈병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 또한 어떤 질병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제 영상들 많이 보고 거기에 비교해서 지금 이제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공부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상위 등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6급을 받든 7급을 받든 그 받은 급수에 만족하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5급까지만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 목표 또한 5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급까지는 받아놔야만 나중에 본인들이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에게 유족 보상금이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6급에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6급도 유가족 보상금은 있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배우자가 생활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급까지는 바라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후유증이 등록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후유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은 기존 등록입니까? 신규 등록입니까? 연금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또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엽제 후유증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급수에 따라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시고 가까운 보훈청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급수에 따라 연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답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으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됐는지 또 몇 급인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줬으면 제가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이렇게 뭉퉁하게 질문을 해오면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선생님 좋은 정보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전 당뇨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 4기에 등록되어서 6급 이항의 전상군경입니다. 최근에 다리를 절어서 진료받은 결과 말초 신경병이 발병하여 재심받고자 합니다. 재심받고 승급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달 말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분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질문 내용을 보십시오. 자, 먼저 어떤 질병이었는지 이 질문 내용에가 나옵니다. 당뇨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 4기에 등록되었다고 했고 그걸로 해서 6급 이항에 대한 전상군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엄청 빠릅니다. 아, 이분은 당뇨로 인해서 만성 신부전 4기로 해가지고 6급 이항이구나. 그러면 그 정보를 찾아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제가 신체검사 결정표를 보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말초 신경병이 다시 지금 생겨서 이 말초 신경병을 가지고 재판정 신체검사, 그러니까 신규 신체검사로 다시 들어갑니다. 새로운 질병이 등록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승급이 가능한지 이 내용을 물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나 말초 신경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그러니까 다음 영상을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5.18 유공자들은 현재 얼마씩 지급받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는지요 하면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 끝나고 나면 별도의 영상으로 5.18 유공자들은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걱정하고 이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5.18 유공자들이 얼마만큼 보상금을 받고 있는지를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상금 월 지급액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국가유공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 말초 신경병 2가지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는 만성 단마진, 고지혈증 해서 총 4가지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단마진으로 경도 장애를 받았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길잡이님한테 조언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안과의 시력이 저하되어 신체 검사 의뢰하여 검사 결과 오른쪽 눈 0.03, 왼쪽 눈 0.06으로 신체 장애 정도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7급 1117호 받았으나 현재는 오른쪽 눈 0.03, 왼쪽 눈 0.04 또는 0.05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유공자 길잡이님의 고귀한 고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차트 교정 시력 저하 0.7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향후엔 어떻게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제가 2020년부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때 구독자 분이신데 이분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분과 같이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만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쉽고 정확하게 신체검사 결정표를 보면서 이 다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를 얘기를 해드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분 보십시오.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 말초, 신경병 2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는 만성 단마진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 4가지 질병 중에서 만성 단마진으로 해서 경도 장애를 판정을 받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안과에 그 시력 장애가 있어가지고 신체 검사를 해서 2020년도부터 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라는 7급이 별도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내용을 조언을 해드렸었고 그때 다시 신체 검사를 해서 이 7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4년이 경과를 하다 보니 지금은 오른쪽 눈이 0.03이고 왼쪽 눈이 0.04, 어떨 때는 0.05도 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시력이 더 많이 나빠졌는데 다시 이걸로 상급 심사가 가능한가 지금 이걸 물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제가 정확하게 다음 영상 그러니까 당뇨병이 끝나고 그 다음 제가 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같이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냥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아주 못마땅하군요. 참전자들이 같은 고생을 해서 현지에서 전상을 당했으면 급수는 인정되지만 제대하고 살아가면서 생긴 병으로 급수받아 무슨 의미가 있다고 급수 인상률을 논합니까? 양심적으로 말을 하세요. 고엽제 후유증은 제외하고요. 6급 이하부터는 통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분과 같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추가로 한 번 예를 들어 7급이나 경도장애나 그런 판정을 받게 되면 그게 영원한 줄 알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급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자, 근데 대한민국 보훈처 국가유공자 법은 법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법적으로는 월남에 가셔가지고 부상을 당했으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뭐 화상을 입었거나 총상을 입었거나
해서 어느 정도 상의를 입었으면 그때 그 급수에 맞게끔 급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때 급수가 7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자꾸 생활하다 보면 그 상위처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훈처 국가유공자 법에서는 상위처가 악화될 때마다 계속 추가로 신체 검사를 해서 그 급수에 맞게끔 더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한번 7급을 받으면 평생 그 7급을 받고 살아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그냥 걸리기만 하면 혈액검사 해가지고 처음에 7급이 나옵니다. 그러다 조금 심해지면 6급 이항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또 5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로 인해서 나중에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석을 하다가 스스로 투석을 하러 못 다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투석을 하러 가게 되면 2급을 받을 수 있고 1급 사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당뇨병 하나를 가지고 초기에는 7급을 받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1급 사망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한번 6급 받으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6급인 줄 알고 추가로 신체 검사도 못하고 7급이면 그냥 7급이 내 급수인가 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더 심해지면 당연히 이분같이 노화로 인한 병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내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국가보훈처 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심해지면 심해지는 만큼 거기에 맞는 급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질병별로 급수가 1급부터 7급까지 나눠져 있는 거고 어떤 질병은 1급까지 못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척추와 관련된 질병은 처음에 7급에서 시작을 해서 6급, 5급, 4급까지밖에 없습니다. 척추와 관련된 질병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4급까지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3급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4급이 최고 등급입니다. 물론 신경장애를 또 동반하고 그러면 상급 받을 확률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신체검사 결정표 상에 나와 있는 거는 4급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과 같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 7급인 분들, 6급인 분들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이분은 배우자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상위 7급입니다. 현재 협심증, 당뇨병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2020년도에 상위 등급을 받았는데 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은 2020년에 등록되었으면 지금 상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자세히 이해하실 때까지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해놨는데 제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상위 7급에 당뇨병과 협심증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댓글에가.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다음 시간 영상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똑같이 지금 이분도 7급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협심증으로 인한 상위 7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다음번 영상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의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드렸고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을 예를 들어서 더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이 뭐 1시간이 넘어가 버릴 정도로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당뇨병과 말초 신경병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지금 눈의 장애를 겪고 계신 아까 보시다시피 구독자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내용대로 지금 7급으로 장애를 받고 계시는데 눈의 장애로 했었을 때 과연 몇 급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 당뇨로 인한 상위 등급 신청이 빠른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뇨와 관련되신 분들 또 눈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이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